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근본 경매 물건입니다. 입찰할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물건은 입찰할 필요성 내지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매일매일 그 경매가 진행되면은요, 그 경매 결과를 지켜봐요.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이거 이 낙찰 받으면 안 되는데 왜 낙찰을 받았을까? 지금 현재 제가 인천지방법원 관내 그 물건인데요. 선순위 전세권인데 1억 원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근데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럼 전세권 1억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1차 매각기일 날 120%인가 130%에 훅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이거 입찰 들어가면 또 1억 원 인수하게 되면 말 그대로 200% 이상 어떤 취득 가격이 되는데 이걸 왜 입찰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립되는, 누적되는 말이죠. 입찰하였다가 입찰 포기함으로 인해서 입찰 보증금 아니십니까? 이거 법원에 몰수당하잖아요. 이게 매년 600억, 700억, 800억 대단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항상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가지고 이게 입찰할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입찰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때 좀 고민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2차적으로 임장을 하시는 것이고 임장 활동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매 정보지에서 1차적으로 딱 보니까 이거는 입찰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입찰 들어가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좋다도 모르고 맨날 돈도 안 되는 뭡니까? 권리분석 얘기만 치우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 진도가 전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물건은 대전 광역시 동구 대성동에 소재하는 34평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2024경 12,370호 강제경매 사건이고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9월 6일입니다. 이 날짜에 입찰 들어가지 않고는 말이지요. 제가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찰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2024경 12,370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물 제작을 함에 있어 가지고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드린 이유는요, 데스크탑에 의해서 영상물을 보실 적에는 큰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의해서 영상물을 보실 적에는요,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부독볼 화면을 확대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자, 물건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이네요. 대성동에 소재하는 아파트고, 통칭 34평형으로 이제 불려집니다. 34평형으로 불려지고요. 본사건 보시니까 서미가 아파트 9층입니다. 9층으로 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2차 매각 기일이 보시면은 2021년 9월 6일 해가지고요. 1억 8,760만원에서 예정으로 다 잡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제가 제목을 해가지고 과연 입찰할 가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매 정보지를 보심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걸 내가 소위 찜해서 입찰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입찰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딱 보시면 경매 정보지 보면 아신다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안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600억, 700억, 800억 입찰 보증은 몰수된 금액입니다. 1년입니다. 1년에. 예. 그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심도 깊게 주의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말이지요. 보시면은 박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부부입니다. 부부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박모 씨로 전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은 이모 씨 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박모 씨와는 임차인 이모 씨의 배우자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부입니다. 부부. 그리고 이제 이분들 전세 보증 금액이 얼마냐? 이게 전세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인데, 이 사건 같은 게 밑으로 내려서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세권에 어떻게 1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요. 1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2억 1천만 원인데, 이 본 사건에 있어서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2억 6,8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 엉터리입니다. 평가 금액 자체를 우리는 신뢰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최근에니까 올해 2021년 6월 달에, 1월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1월 달에 거래된 매매 가격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2억 2천만 원인데 어떻게 이게 1차 감정 가격이 2억 6,800원, 2억 7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선순위 전세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다. 매매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다. 과연 이게 입찰할 가치가 있겠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거래된 금액이 2억 2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 7월 달이란 말이죠. 그죠? 본건은 이제 9월 달에 입찰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8월 달이나 9월 달쯤 해가지고, 이 동네 30평 아파트 3억, 4억, 이런 식으로 고공행진을 한다면 그때 입찰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그냥 그저 그래. 그럼 이런 물건 같은 게 입찰 참여했던,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말이죠. 보시니까, 이모 씨라는 분이 말이죠. 이모 씨라는 분이 전입과 확정일자가 2019년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2020년 11월 24일자로 해서 배당 요구를 하셨거든요. 배당 요구는 이제 하셨는데, 배당 요구 종기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2021년 2월 9일이니까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1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최선순위로 전세권 설정되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전부 다 가압류가 3건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순서에 있어가지고 전세권 1등은 다 배당 받아 가요. 배당 받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본건의 매매 금액이 2억 2천만 원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입찰을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로 말이죠. 전세권자가 전입신고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매 물건 나왔을 적에 과연 어떻게 우리는 접근 내지 분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칠판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 부동산은요, 전부 다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시니까, A라는 분이 전입신고를 하셨어요. 전입신고. 근데 또 보니까 A라는 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 등기도 하셨어요. 그 뒤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A가 저당권이 설정된 그 뒤에 뭐를 확정일자를 떡하니 받아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B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한다는 것이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A라는 분이 법원에다가 나름대로 움직였어요. 움직였다는 것은 어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A라는 분이 첫 번째 임차인의 지위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은요, 이 전입신고였으니까 임차인입니다. 이 A는 뭐다? 사람 같은데요. 이 A는 뭐다? 전세권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고 전세권자로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첫 번째,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했다 이거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서 최우선 변제는 변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일단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B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단 말이지요. B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A라는 분은 전세권에 의한 어떤 권리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으로서의 어떤 그 권리 신고 배당요구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입 신고는 저당권보다 빨라요, 그죠?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나중입니다. 저당권 보면 물권 우선 변제권이거든요.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선 변제 순위에 있어서는 저당권이 빠르잖아요. 확정일자보다도 빨라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B 저당권자가 배당을 쫙 더 받고 나서 나머지 자녀 배당 금액이 있을 적에 그때는 A는 뭐다? 확정일자 A에서 배당을 받아간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요. 이분들의 전세 금액이 2억으로 보자 이거죠. 2억. 전세권도 2억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자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람이 경매 신청, 배당 요구를 하니까 저당권자가 배당을 싹 다 받아가고 나머지 자녀 배당 금액이 만약에 한 5천만 원만 남는다 그러면요. 이분은 확정일자에 의해서 5천만 원 배당 받아요. 근데 이 전세권은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내 전세 보증금이 2억인데 내가 5천만 원 받았잖아. 따라서 어떻게?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 이것은 낙찰자 당신이 나한테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또 두 번째 보면 만약에 이분이 A라는 분이 임차인이 아니고 전세권자로서 만약에 배당 요구했다. 그때는 또 이게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요. 전세권 물건입니다. 저당권 물건이에요. 근데 물건을 보니까 전세권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전세권이 먼저 받아가요. 이때는 낙찰자가 어떤 낭패를 볼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1번처럼 임차인으로서 자기 어떤 권리를 했을 경우는 낙찰자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경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소위 속된 표현은 안전빵입니다. 마음 푹 놓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A라는 분이 이때 전세권 설정했어요. 또 A라는 사람이 보니까 전입신고하고 이분 뭐지 대단히 이쁘게도 확정일자까지 딱 먼저 받아놔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B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B가 어떻게 담보권 실행해서 여러 뜻이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임의경매 신청. 이때 보니까 이때는요 A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전세권자로서 그죠?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우선 변제 다 가져간다. 왜 그러냐니까. 역시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도 저당권 B 저당권이란 말이지요. 근데 보니까 이 저당권보다도 전세권이 빠르지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가 빠르기 때문에 전세권에서 먼저 배당받아가요. 확정일자조차도 보니까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그럼 확정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이때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든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든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위의 사안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요. 이때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과 저당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에서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를 파악을 해가지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 가는지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분석하신 이후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 페이지로 넘어와 가지고요.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매각 물건 명세순대도 보시면 이것도 잠깐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다 보시면 뭐 항상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작성일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것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확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선순위 설정일자에서 2019년도 11월 12일자 가압류인데 이분들이 전입 날짜입니다. 전입 날짜가 보니까 2019년 8월 30날입니다. 이때 전입신고하면서 전세권도 설정하셨어요. 자, 근데 배당 요구 종기가 2021년 2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 요구 언제 했습니까? 2020년 11월 24일이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의 효력은 있고 또 두 번째 이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는 말소 기준 권리인 가압류보다도 먼저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니까 문건 처리 내역입니다. 아까 제가 칠판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권리가 두 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임차인으로 전입신고했다면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요. 전세권 설정했다면 전세권자. 이 임차인은 뭐다? 채권입니다. 전세권은 뭡니까? 물건입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권리가 두 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리하였을 경우는 우리는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처리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 정보지마다 다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천천히 보시라니까요. 보시면 여기 또 확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 만약에 이분이 전세권자로서 법원에다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했다면 전세권자 2 나옵니다. 전세권자 2 땡땡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주택임대차 아마 계약서겠죠. 이거 제출하였다. 그럼 이 사람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했구나.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요, 이분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전세권하고 어쨌든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인 가압류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금액이 2억 1천만 원인데 2021년 1월 달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2억 2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1가구 뭐 2주택 같으면요, 취득세 포함해서 8.8% 약 9% 정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단 말이죠. 1가구 3주택 된다 했을 때는 13.2% 이런 식으로 또 세금이 상당히 불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과연 이걸 2억 2천만 원의 매매 금액이다 그러면 과연 이 물건은 투자에 입찰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찰을 할 실익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대차 관계 조사서 하고요, 또 전입실의 연락 내역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점유자는 박모 씨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모 씨, 그죠? 그리고 전입 날짜가 2019년 8월 30일. 이 날짜 또 전세권도 설정했습니다. 여기 또 보시니까요, 전입신고한 박모 씨잖아요. 그죠? 박모 씨고, 2019년 8월 30일 날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어쨌든 이분들 아마 이제 남편이 전세권 설정하고 부인은 아마 전입신고에서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순순히 전세권이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매매 가격입니다. 서미가 아파트 해가지고 보면요, 2021년이죠. 여기 보시면요, 2021년 해서 1월 달입니다. 2021년 1월 달에 보니까 2억 2천만 원에 실제 거래된 게 하나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이제 2020년입니다. 2020년에서 2020년 3월 달에 보니까 2억 1,900인 거 보니까 아마 본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그 가격 상승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 금액이 1억 한 9천 정도로 일단 뭐 조사가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일단 요건 같은 경우 1억 9천인데 전세권 설정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니까 조금 전세 금액이 좀 높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전세권자로서 전입신고할 그 당시에는 뭐 2억 1천만 원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본건 전경입니다. 본건은 전체 9층입니다. 1층은요, Y마트인가요? 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꼭대기층입니다. 꼭대기층에 남향으로 이제 위치해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잠깐 보시죠. 보시니까, 본 사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말이죠. 여기 본건입니다. 본건인데, 북측으로 대전 어느 송중학교 있고, 또 대전 어느 송초등학교가 있네요. 또 이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산재해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본 사건의 어떤 그 주변 전경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옆에 보니까 짬뽕 타임에서 짬뽕 잘하는 집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짬뽕 엄청 잘하는 집 모양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Y마트가 있죠. Y마트. 이 본건입니다. 이 본건의 맨 꼭대기 층에, 본건 9층인데 9층에 소재해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주변에 보니까 아까 우리 지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옆에 보니까 3익 아파트가 소재해 있네요.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번 그 영상물은 말이죠. 과연 우리가 입찰을 하는데 어떤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2억 6,800만 원인데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그 불신을 조장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까도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021년 물론 1월 달이고 뭐 최근에 또한 지금 7월 달이니까 가격이 약간 상승이 되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요, 현장 가셔가지고 바로 현장 옆에 보면 저기 본건 옆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가격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서 매매 금액이 2억 2천이 아니고 더 이상 그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 이랬을 때는요, 이런 물건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도 하는데 눈도 하나 깜짝할 필요 없잖아요. 임차인으로서 이 사람이 2억 1천만 원 자기 전세금 다 받는데 말이지 뭐 나갈 적에 징징거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건은 뭐다 해서 이 본건에서 매매 금액이 과연 얼마까지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고요. 2020 타경 12,370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1년 9월 6일 오전 10시 월요일이네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